네, 안녕하세요. 임소민 컨설턴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학년도 스카이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위한 재시험 면접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마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세 개 학교를 동시에 놓고 고려를 하다 보면 면접이 거의 대부분 재시문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카이 수시 전형을 분석을 좀 하고 그리고 전형별로 면접을 구분해보고 그 이후에는 스카이 면접 스타일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과 계열은 선생님을 제가 이번에 따로 모시게 되어서 오늘은 제 영상에서는 문과 계열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아주 간단하게 스카이 수시 전형을 분석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모두 옆에 있는 면접 방식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재시문 면접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건 보통 여기 일반고 1등 학생들이 쓰는 지역균형 전형 있죠. 여기는 서류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 준비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 서울대 직윤을 쓰고 내가 연고대를 같이 쓰겠다는 친구들이라면 서류 면접과 재시문 면접을 모두 대비해야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은 면접이 없어요. 그래서 고려대 교과로 쓰는 친구들은 면접 없다는 것까지 알아두시고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스카이 수시 면접을 구분을 좀 해볼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구분을 하게 되냐면 난이도가 어려운 면접을 제가 편의상 심화 면접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비교적 쉬운 거예요. 진짜 쉽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를 일반 재질문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심화에 해당하는 학교가 어디 있냐 하면 당연히 서울대 어렵습니다. 면접 문제 어려워요. 서울대학교는 제가 심화로 뒤에서 제시문 보여드리면 설명드릴 거고요. 연세대학교는 굉장히 특이하게 여기 추천형. 예, 아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제가 적어놨었거든요. 근데 교과 전형인데 추천형 면접이 학생부 종합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과 전형이에요. 그래서 연세대는 일반고 친구들이 주로 쓰는 전형이 면접이 어렵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려대는 계열적 합격 면접이 조금 더 어려워요. 여기는 학생부 종합이고 계열적 합평은 이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예전에는 얘가 특기자 전형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최저도 없고 수능 전에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계적 면접이 학업우수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미리미리 면접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걸 이렇게 제가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심화 재시문, 일반 재시문이 나눠지고요. 그리고 각각 당연히 문과 계열과 이과 계열 문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과를 쓰는 친구다 한다면은 서울대 일반은 한 가지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수학 재시문 보는 과가 있고 아주 드물게 과학 재시문 보는 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과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니까 그때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 일반, 연세대 추천, 그리고 고려대 계열적 합 이렇게 세 개의 심화 재질문 스타일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세 개 학교는 면접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문과 기준이에요. 보통 서울대학교 인문학 계열이나 사회과학 계열은 인문사회 관련 제시문이 세네 개가 세트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서울대는 좀 특이하게 인문학 제시문이랑 사회과학 제시문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쓰는 과에 따라서 제시문 스타일이 살짝 다를 수 있지만 뭐 크게 차이가 나진 않으니까 어떤 과를 쓰더라도 같이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전공을 비롯해서 일부 모집 단위에서는 수학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상경 계열이나 아니면 자유전공을 쓰는 친구들이라면 수학도 같이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아주 그래프 문제를 좋아해요. 그래서 추천형뿐만 아니라 다른 전형들에서도 그래프가 꼭 하나씩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강조를 하는 게 사회문화를 이수한 학생들이라면 더 좋고요.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그래프가 좀 쉬울 텐데, 만약에 내가 사문을 안 했어요. 그렇다면은, 뭐 국어 수능 문제에서 그래프를 좀 열심히 보거나 하면, 이런 면접 대비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문항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제외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요. 연세대는 문항이 두 개입니다. 제시문에 대해서,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나, 다를 분석하라는 그런 스타일 문제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재심은 라가 보통은 그래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재심은 라의 그래프를 가지고 재심은 가나를 해석해라.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연세대학교 면접이 정말 특이해요. 비대면 녹화 면접이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서울대랑 고려대는 대면인데 연세대는 내가 현장에 가서 문제를 풀고 5분 정도 태블릿을 보고 녹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면접이 앞에 사람이 없고 갑자기 시간이 가기 시작하면 당황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좀 들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고려대 계열 적합형 같은 경우에는 인문사회 관련 제시문이 대략 4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문항은 3개인데 연세대와 비슷하게 제시문 분석하는 두 문항이 나오고요. 논리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항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여기가 매년 문제가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 대체로 이런 게 나와요.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을 가지고 비판하라.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약간 논술 문제처럼 답이 정해진 느낌이라면 고려대는 비교적 나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더 많은 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에서 문제는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제시문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문학이라고 모집 단위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자, 독자와 저자의 관계에 관한 가와 나의 제시의 입장을 비교하라.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입장을 비교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연세대랑 고려대랑 같은 문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뒤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다의 맥락에서 평가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수능 국어와 유사한 문항입니다. 수능 국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특히나 문학 문제를 풀 때 이런 거 많이 봐요. 보기를 제시해주고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 것은 그때 쓰는 사고력과 같기 때문에 본문에서 근거를 잡고 그 근거를 토대로 제시문 가와 나를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사회과학 제시문도 아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서울대 사회과학입니다. 문제 보면 자, 과학적 합의에 대한 본인의 견해라고 하고 있네요. 앞에 있는 인문학보다는 비교적 나의 생각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문항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봤던 것처럼 과학적 합의라는 하나의 관점, 글을 읽어야 하는 관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읽고 핵심 내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 2번은 고려대학교 3번과 굉장히 비슷한 문항입니다. 적어드릴게요. 고려대 3번 문항이라고 제가 편의상 지칭할 텐데 응용 문항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비교적 학생인 실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나의 경험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사회를 통해서 고민을 해보았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막 배경 지식 공부하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그것까진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수능을 잘 보는 게 우선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는 이 제시문 수준들은 수능이나 교육청 모의고사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수능이나 교육청 모의고사의 국어를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 모자란다 싶으면 그때 면접 전에 배경 지식을 공부해도 좋겠지만 지금부터 배경 지식 공부한다고 수능 공부가 처지거나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연세대는 조금 더 간단하게 볼게요. 연세대 인문사회 통합계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합계열에 해당하는 학과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식품영양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문이과가 모두 들어올 수 있는 과들이 이런 걸로 면접을 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특징이 항상 제시문 라에서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보고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번은 가나다는 이런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근면이라는 기준으로 문제를 읽으라고 하고 있네요. 서울대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대신문 라의 조사 결과를 분석해라. 그래프 분석이죠. 이것을 통해 가와다를 평가하라고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프 분석 문항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인문계열을 좀 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서울대나 연세대보다 고려대가 비교적 문항 길이, 본문 길이가 좀 길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제시문 가에 나타난 과학과 제시문 나에 나타난 기업 활동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얘도 사실은 그 서울대
연세대 1번과 유사한 문항입니다. 그리고 문제 2번을 보게 되면 알파고의 학습 방법이라는 관점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서울대 연세대 1번 문항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다만 3번 문제가 고려대가 좀 전통적으로 제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문항인데 얘는 그 서울대 2번과 상당히 유사해요.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제시문 라에서와 같이 의견이 나뉘는 상황을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학생이 아무래도 제시문에 있지 않은 배경 지식 혹은 내가 평소에 관심 갖고 있는 분야를 조금 활용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제시문에 대한 분석은 안 하겠지만 내가 교육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나와 같은 의견 이 상이한 사태가 발생하는 이유를 뭔가 교육이나 문화적 차이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은 전공 적합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네, 이제 이어서 스카이 일반 재지문 면접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반 재지문이라고 해서 면접이 아주 쉽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비교적 앞에서 제가 이야기하던 심화에 비해서 쉬워 보인다라고 하는 거지 얘는 뭐 대비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연세대학교부터 먼저 보게 되면 활동 우수형이랑 국제형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국제형은 하스학과를 쓰는 친구들이 주로 쓰게 되는 전형인데 제시문 중에 영어가 하나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인문사회 제시문 3개 중에 하스를 치는 친구들이라면 영어가 하나 들어가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래프가 나오는데 추천형에 비하면 비교적 쉬운 그래프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문항은 거의 추천형이랑 동일하게 제시문 관점 분석하는 거 하나, 그리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 하나 이렇게 출제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연세대학교는 비대면 녹화 면접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기 조작 같은 건 아마 거의 조교님들께서 다 해주실 거예요. 그래도 학생이 제가 지금 여러분께 노트북을 보고 설명드리는 것처럼 태블릿을 보고 이야기하는 건 어느 정도 습관이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영은 최저가 높기로 되게 유명하죠. 여기도 인문사회 제시문이 한 4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문항은 이제 3개가 나와서 아까 앞에서 봤던 그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형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계열적합형에 비하면 준비 시간도 짧고 비교적 평이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려대는 대면 면접이어서 간혹 교수님들께서 추가 질문을 하시기도 해요. 실제로 답변 시간이 조금 남으면 학생한테 뭐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물어보기도 하니까 여기는 서류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출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연세대학교 2022학년도 기출입니다. 인문사회 통합계열인데 통합계열으로 지원하는 친구들 일부 학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문제 1번, 2번 보게 되면 거의 서울대 일반 전형 인문학 사회과학이랑 나머지 전형들은 거의 같습니다. 제시문 가와 나와 다른 불확실성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대요. 그럼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내용을 판단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2번 앞에서 봤던 것과 유사하게 제시문 라의 그래프를 분석하라고 했네요. 그리고 이것을 제시문 가와 나에 연결해서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앞에서 봤던 추천형과 마찬가지로 그래프 분석 역량을 좀 열심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고려대학교 학업우수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학업우수형도 연세대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이걸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고대하고는 계열적합에 비해서 비교적 재질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준비 시간도 좀 짧아요. 보게 되면 문제 생긴 건 거의 같습니다. 가의 내용을 기준으로 나와 다를 비교하라고 하고 있죠. 거의 앞에서 봤던 관점 비교형 문제입니다. 그리고 2번도 거의 비슷해요. 다의 관점에서 나를 평가하라고 했으니까 얘도 유사한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 문항은 본문의 내용을 잘 알고 이거 잘 파악하면 풀 수 있구나 하면 되겠습니다. 3번이 조금 특이해요. 나와 다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나의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네요. 이게 앞에서 봤던 고려대 계열적합형과 유사한 부분인데, 연세대랑 좀 다른 부분이기도 해요. 연세대는 나의 의견을 물어보는 걸 거의 하지 않는데 고려대는 나의 의견, 나의 생각, 나의 견해를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연습을 하면 좋냐면 나의 생기부를 읽어보면서 내가 했던 경험 중에 뭔가 인문사회학적으로 주변 사회에 대해 고민한 게 있다면 그거를 좀 정리해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대비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올해에도 이제 면접 특강을 개강을 하긴 하는데 정확한 일정은 학원으로 문의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략을 하고 학원을 만약에 안 다니더라도 내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최대한 팁을 많이 알려드리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면접을 대비할 때는 내가 실무형인지 일반형인지 상관없이 지금 시점, 즉 수능을 치기 전이라면 모든 전형을 다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스카를 한 학교만 쓰든 세 개를 다 쓰든 보통은 서울대, 일반 전형, 기출, 그리고 연세대, 추천형과 활동우수, 그리고 만약에 국제형 쓰는 친구들이라면 국제형까지 같이 봐주시고요. 고려대, 계열적합과 학업우수 모든 기출을 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화일반 관계없이 기출 먼저 그리고 이때 주의할 점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서울대 일반이랑 고려대 개덕화고 같은 경우에는 나의 견해가 조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로 생기부도 같이 조금 읽어주시고요. 고려대 쓰는 친구들도 생기부 조금 읽었다가 뭔가 나의 생활과 문제를 관련지어서 견해를 설명하라라는 문제가 나오면 생기부 활동이랑 관련해서 설명하면 더 좋습니다. 연세대는 비교적 생기부를 볼 필요성은 떨어져요. 왜냐하면 여기는 비대면 면접이기 때문에 비대면이라는 걸 주의를 하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출을 보는데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문제 유형을 분류해가지고 유형별 연습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1번에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크게 본다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제시문의 관점 파악이라는 문항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그래프 분석하는 문항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대랑 서울대 같은 경우는 나의 견해를 밝히는 문항이 있었어요. 여기 다시 적어드릴게요. 관점은 스카이 모든 학교가 동일하게 제시문의 관점 물어보는 거 하기 때문에 다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프는 연세대 쓰는 친구들이라면 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항상 나오니까요. 그 나의 견해 물어보는 문항은 숙제와 고려대가 주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들에 가고 싶은 친구들이라면 더 열심히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번, 2번 단계까지가 우리가 기출을 보면서 할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능 전에 막 여러 개의 모의고사 풀기는 좀 힘드니까 어떻게 준비할 수 있냐면 양질의 지문을 많이 읽어보세요. 그걸 통해서 핵심을 파악하는 연습을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때 뭐 다른 학교들이 논술 기출을 보는 것도 좋긴 한데 여러분이 아직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니까 제가 추천하는 건 수능 기출이나 교육청 기출에서 수능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평가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다시 쓸게요. 평가원이나 교육청의 국어 기출을 보면은 인문, 사회 지문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인문, 사회 지문들을 읽어보면서 이 지문에 뭐 얘기하고 있는 중심 내용이라거나 이런 거를 찾는 연습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단계까지 하고 더 할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모의고사를 따로 찾아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지금 모의고사를 제작하고 있긴 하지만 뭐 모의고사 제공하는 곳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또 필요한 친구들이라면은 약간의 뭐 특강이나 이런 외부의 도움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결국은 사실 기출이 기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보게 될 면접 시험은 서울대, 연고대 교수님들이 내시는 거니까 당연히 수능과 마찬가지로 이분들 관점을 먼저 파악하고 어떻게 문제가 나오겠다 정도는 인지하고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뭐 질문하실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뭐 학원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